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 제때 챙겨드립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하면 보통 모델 Y, 사이버트럭 이런 승용차 쪽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쪽이 아니라 진짜 덩치 큰 화물 트럭 테슬라 세미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세미를 충전하기 위해 테슬라가 새로 공개한 충전기 이름은 베이스 차저입니다. 일단 뉴스 자체가 나온 시점이 2026년 5월 초인데 테슬라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공개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기기 하나 더 출시했다는 게 아니라 전기 화물차 시장 전체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베이스 차저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가 왜 지금 이걸 내놨는지, 그리고 기존 메가 차저랑 어떻게 다른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테슬라 세미 기억하시죠? 2017년에 처음 공개됐고 이런저런 지연 끝에 2022년에 첫 납품이 됐던 그 대형 전기 화물 트럭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기준으로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 스파크스에 세미 전용 공장을 세워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돌입했어요. 목표 생산 능력이 연간 5만 대입니다. 5만 대요. 이게 대충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전기 화물 트럭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야심찬 숫자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트럭을 5만 대 만들어봤자 어디서 충전하냐는 문제가 안 풀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트럭 운전사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없으면 아예 살 이유가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도입 결정 자체를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올해 초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첫 세미 전용 공용 충전소를 열었고, 이번엔 기업들이 자기 물류 거점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베이스 차저예요. 그럼 베이스 차저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보겠습니다. 테슬라 충전 부문 디렉터인 맥스드 제거라는 인물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그의 말을 빌리면 생김새는 테슬라의 기존 V4 슈퍼차저 포스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 보면 구별이 안 될 정도래요. 근데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V4 슈퍼차저는 충전 포스트 옆에 별도의 캐비닛이 있어서 거기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작업, 즉 AC to DC 변환을 합니다. 근데 베이스 차저는 그 캐비닛이 아예 없어요. V4 캐비닛 안에 들어가는 트레이가 16개인데 그중 1개를 포스트 안에 통합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캐비닛이 따로 없다는 건 설치 공간이 줄어들고 공사 비용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단가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물류창고나 트럭 차고지에 충전기를 깔 때 기존에 있는 포스트 옆에 박스처럼 생긴 캐비닛까지 같이 설치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꽤 번거롭거든요. 전기공사도 더 복잡해지고요. 베이스 차저는 그 과정을 확 단순화한 겁니다. 출력은 125kW예요. 이걸로 세미 배터리를 60%까지 채우는데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밤새 주차해두면 아침에 충분히 출발 준비가 되는 구조예요. 테슬라 스스로도 이 제품을 세미 버전의 월 커넥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일반 테슬라 오너들이 집 차고에 설치해두는 그 월 커넥터처럼 차고지에 세미를 세워두고 밤새 충전하는 용도라는 거죠. 참고로 일반 가정용 월 커넥터는 최대 11.5kW인데 세미의 베이스 차저는 125kW니까 출력 자체는 약 11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충전하는 배터리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60%를 채우는 시간이 둘 다 4-5시간대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배터리가 크면 그만큼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충전 규격은 MCS 3.2입니다. 이건 메가차저도 동일하게 쓰는 규격이에요. 출력 전압은 180V에서 1000V DC 범위입니다. 자, 그럼 메가차저는 뭐가 다른 거냐? 두 제품이 어떤 포지션인지 확실히 이해해야 테슬라의 전략이 보이거든요. 메가차저는 최대 출력이 1.2 MW, 그러니까 1100kW입니다. 베이스 차저 125kW랑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예요. 메가차저는 고속도로 경유지나 물류 허브처럼 세미가 잠깐 들렀다가 빨리 충전하고 다시 달려야 하는 상황에 씁니다. 반면 베이스 차저는 오버나이트 충전, 즉 차가 아예 기지에 박혀있는 시간에 천천히 채우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역할이 완전히 나뉘는 게 포인트예요. 트럭 운영 방식을 생각해보면 세미가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고 밤엔 차고지로 돌아오잖아요. 그 밤 시간을 활용해서 저출력으로 천천히 채우는 게 베이스 차저의 역할이고, 낮에 장거리 루트를 달리다가 중간에 30분, 40분 급속으로 때워야 할 때가 메가차저의 역할인 거죠. 설치 구조도 달라요. 메가차저는 별도의 캐비닛이 필요하고 베이스 차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설계라 캐비닛이 없어요. 가격 차이도 상당합니다. 베이스 차저는 2기 묶음 스타터 패키지가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만 원 정도예요. 반면 메가차저 캐비닛 1개 플러스 포스트 2개 세트는 18만 8천 달러, 하나로 2억 6천만 원 선이에요. 베이스 차저가 훨씬 기업 접근성이 높은 가격대죠.
당연히 출력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처음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베이스 차저가 훨씬 현실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어요. 배송 시기는 베이스 차저가 2027년 초, 메가 차저는 현재 이미 공급 중이고 커스텀 견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비스 모델도 같이 봐야 해요. 테슬라는 충전기 장비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수익 발생 사이트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0.08달러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이 요금 안에 꽤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연일에 예방적 유지보수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세미 충전 시스템 전문 기술자가 직접 방문해서 점검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97% 업타임 보장이 있어요. 이건 꽤 중요한 수치인데 물류 기업 입장에서 충전기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 차를 못 굴리는 거잖아요. 97%면 거의 연중무휴 가동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예요. 원격 진단도 포함이고 테슬라 트립 플래너에도 통합됩니다. 트립 플래너가 뭐냐면 실시간 충전 스테이션 점유 현황과 기상 정보를 반영해서 드라이버한테 최적 경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기업이 이 인프라를 도입하면 운전기사들이 트립 플래너를 통해 어느 충전소가 비어 있는지 날씨가 어떤지 감안해서 루트를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타이밍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이번에 베이스 차저가 공개된 시점에 테슬라 세미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어요. 외부 카메라가 10대로 늘어났고 창문 디자인이 바뀌어서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새로 바뀌고 충전 인프라도 같이 정비하는 흐름인 거예요.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베이스 차저는 V4 슈퍼차저의 공급망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제조 원가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접근이에요. 이미 대량 생산하고 있는 V4 부품을 재활용하니까 새로운 부품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만 달러라는 가격이 가능해진 거예요. 아이러브9에서 늘 강조하는 게 기술 뉴스는 숫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이스 차저 하나를 보더라도 125kW, 4시간, 4만 달러, 0.08달러 킬로와트시, 97% 업타임, 2027년 초 배송, 연간 5만 대 생산 목표, 이 숫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 테슬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디젤 트럭 한 대를 전기로 바꾸는 게 단순히 엔진 교체가 아니에요. 연료 공급 체계 전체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주유소 대신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게 고속도로에도 있어야 하고 차고지에도 있어야 해요. 테슬라는 이 두 군데를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엔 메가차저, 차고지엔 베이스차저. 물류 기업들이 이걸 어느 속도로 받아들일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예요. 2027년 초에 베이스차저 첫 배송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또 챙겨드릴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